중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대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북한은 청와대와 정부 청사를 타격하는 가상 영상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5월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대담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참 중국이 이례적으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첫 번째 조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환영해야죠. 왜냐하면은 첫 핵실험, 북한이 핵실험한 2006년에도 1784호가 나왔을 때 중국이 뭐 자기들이 제재에 협력하겠다는 품목을 900개나 내놨지만 실천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 어떤 품목을 제재하겠다고 낸 것은 유엔 결의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 본다면 이 제재 조치 리스트를 냈다는 것은 행동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뭐 환영한다 해놓고 또 뒷말을 붙이면 뭐 하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리적으로 자기들이 국제사회에 내놓은 만큼 이면적으로도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먼저 리스트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탄, 철, 철광석, 히토류, 그다음 티타늄, 금은 수출 안 한다. 북한으로부터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 중에 금이나 티타늄, 히토류는 절대로 안 가져가지만 철이나 석탄이나 철광석은 이게 무기 개발이나 핵 미사일로 전용되는 자금이 되거나 그거와 관련되지 않는 순수 민간의 용도로 볼 때는 자기들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또 보면 이게 뭐 흑가스까지 필요해요. 그다음에 관청에 이걸 내고 관세 받는데 이걸 내고 통과하게 하는데 중국 측에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민생에 쓰느냐, 순수하게 이 돈이 민생에 쓰겠느냐 누가 판단하냐면 중국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예외 조항이에요. 예외 조항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발표할 때는 그 리스트 들어갔지만 예외 때문에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내보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건데, 중국하고 북한이 연간 무역액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6조 원 되는데 거기에 42%가 석탄이에요. 그러면 약 2.5조가 5조 원이 석탄으로 돈을 주는데, 이때까지 거래 형식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게 예를 들면은 1톤을 100원에 사는 것 같으면은 서류로 1톤을 30원에 사고 70원을 35실이나 김정은의 직접적인 채널이 되도록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드러난 숫자는 30원 집밖에 안 산 거 된 건데, 더더구나 석탄까지 끊으면은 민생이 어렵다. 이 우리 석탄, 중국에 석탄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쓰는데 이게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철광석, 석탄, 그다음에 철, 이게 중국 무역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의문점이 예를 들어서 방금 당장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송 의원님 같은 그렇게 비판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그럼 굳이 공개한 건 세 가지 목표죠. 왜냐하면 첫째, 미국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타협을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사드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유엔 제재 결의에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사드만은 배치하지 말아달라. 또 그게 속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겉으로까지 이번 안보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보이는 제스처가 유엔 제재에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보이고, 북한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어떠냐면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가 이렇게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니까 우리도 과거에 너희들하고 한 관계처럼 마냥 잘해줄 수는 없다. 정신 차려라. 이것도 있고, 한국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어떠냐면 봐라. 너희들이 우리 보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압력을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유엔 제재 결의를
항상 통과는 시키지만 중국은 비협조적이라 네. 하는데 우리는 협조하지 않느냐. 뒷문 하는데 열어놨다는 아니다. 네, 사실 뭐 100원짜리를 30원에 사오는지 나처럼 그 이면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 진짜 중국 협력을 잘하는구나. 제가 얘기하는 게 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게 물론 저는 그 전에 네네. 리서치해서 알았지만 뉴욕 타임스나 CNN이 단동에서 그 해보니까 하루에 입출입하는 트럭이 물량이, 200대인데 예. 그 중에 소위 말하는 검색을 하는 게 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뒷거래가 있다. 네. 그런 세 가지 당연합니다. 목적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 북한이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자꾸 청와대하고 우리 정부 네. 청사를 좀 타격하는 영상들을 계속 네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네, 말이죠. 네,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것도 보여주는 게 세 가지예요. 관객이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떠냐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서 세 나라 중국과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얘기도 하지 마라. 평화협정하고 난데 비핵화 얘기했다. 중국은 동시에 가거라. 미국은 평화협정은 얘기도 하지 말고 비핵화부터 하고 하잖아. 전혀 다른 얘기인데 북한이 압력을 미국에 대한 핵실험이나 이런 게 다 미국에 대한 압력이 뭐냐면 평화협정을 끌어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빨리 나와라. 대화로 우리하고 나와라. 우리 대화로 대화하자. 나와라. 아니면 정말 한미연합 뭐 어쩌고 저쩌고 동맹국이라 한데 청와대에 뭘 하나라도 던지겠다 이것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뭘 하면 하겠다 이러고 예.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뭐 못된 망아지 엉덩이 뿔나는 식으로 인자 네 말도 안 듣겠다. 우리도 갈 수 있다. 한반도 평화 당신네들이 그렇게 중국이 원하는데 한반도 평화가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먼저.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이제 300mm 신형 네. 방사포를 네. 곧 실전 배치할 거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위협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국민들한테 오는 거 아닐까요? 좀 굉장히 뭐 사실은 뭐 170mm, 240mm가 사거리 한 36km 우리 대표적인 게 천안함 사태 포격일 때인데 그게 170mm 사거리가 24에서 36이에요. 네, 수도권은 다라는 예, 거예요. 다 했죠. 그리고 사실은 240mm까지 다 합쳐가지고 맥시멈이 60km 정도였는데 이게 백령도 위쪽에 서부 5도 위쪽에 북쪽 지역에 사고시라든가 개머리 이런 데에다가 배치를 하면 40km짜리 170mm에 36km라도 충분히 하는데 60km만 돼도 인천까지 그렇죠. 위협을 받는데 이게 방사포 신형 방사포 300mm가 200km로 하는데 저는 200km는 상당히 퀘스천입니다. 200km까지는 아직 안 된다. 신빙성이 예,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120km는 충분히 개발을 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거리가 긴 한국의 방사포, 다시 말하면 다연장 로켓은 80km밖에, 그렇죠. 80km밖에 예. 안 되거든. 120km만 돼도 원주까지 갑니다. 예? 그럴 경우에 그리고 오산까지 예.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방사포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는 이 방어 능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그 지금 방사포가 사실은 우리가 막 사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 빠져 그렇지만 방사포가 진짜 과거에부터 과거라는 거 최근 몇 네, 년부터 예. 굉장히 우리가 핵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게 약간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한국의 무기 개발이라든가 무기 체계 획득은 자꾸 신예 무기 예. 최신형 최정예화된 것만 하다니까 약간 이 구형인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부분은 너 지금- 우리가 무시할 네. 것은 아니다. 그래, 예의주시해야 된다. 제일 심각한 문제 사실 실질적인 위협은 위협이다. 장사정포죠. 그런 네네. 가운데 사실은 지금 이제 북한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서해 오도 위쪽에서 쏠 때는 소위 말하는 핵을 쏘아가지고 인천이나 이런 데 기관 수지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인천 항구나 그 다음에 영종도 같은데 장사정포 가능성이 훨씬 더 오히려 크죠. 더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네네네. 또 싸고 그렇군요. 북한에서 할 때 싸고 비용도 저렴하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또 좀 뭐랄까 좀 두려워할까요? 예. 지금 7차 노동당 대회를 예. 앞두고 이제 5월인데 5월 네. 7일 뭐 전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5차 핵실험 또 감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 그거는 뭐 김정은이 마음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시나리오가 내가 김정은이 빙의가 돼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5차 노동당 대회, 7차 노동당 대회 네네네. 5월 달에 하기 전에도 쏠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고 준비는 다 돼 있고 그 후에 쏘는 것이 미국을 평화 협상으로 끌어내는데 더 유리할까? 아니면 할아버지 생일인 태양절 4월 15일쯤 빵 쏘는 것이 안에 내부에 북한 결속을 강화하는 거로 더 효과적일까? 그 두 변수를 두고 저울질하고 고민을 하는 것 있다. 같아요. 그럼 네네. 우리 송현님 보실 때는 어느 쪽에 더 그나마 좀 무게를 조금 더 두신다면 어떻게 더 두십니까? 저는 안에 내부가 지금 더 클 것 같아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2의 고난의 행군까지 해라. 뭐 한 달에 1kg씩 쌀 걷어내라. 뭐 풀뿌리까지 먹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청와대 한다는 것도 하면서 거기에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국방위원회의 메시지가 협상이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게 사실은 자존심 상해 말은 못하지만 죽을 지경이다.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핵실험한 게 지난 1월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5월까지는 불과 한 4, 5개월 정도인데 네. 똑같은 실험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기술적으로 좀 진보해야 되는 게 있어야 좀 북한 내부용으로 보여주려면 네네. 그 사이에도 어떤 그런 기술적 진보가 있을까요? 전번에 시험용 수소 예. 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예. 근데 시험용이니까 결국 그거는 소위 말하는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의 차이는 하나는 핵분열이고 하나는 핵융합인데 융합까지는 지금 가려면 너무 멀고 다만 이 팽창력 터지는 힘을 훨씬 더 키우는 정도는 그건 소위 말하면 삼중 수소 구조만 좀 더 강화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그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돈이 크게 들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외신을 보니까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네. 연기가 좀 나고 있다. 네. 이거 좀 핵실험 준비하는 사전 징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핵실험 준비는 따로 돼 있을 거고 재처리를 하는 과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8,000개 연료병을 태우고 나면 그 태운 연료병을 재처리해야 순수한 플루토늄을 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 후에 얘들이 원자로를 가동하다가 쉬다 됐으니까 쭉 가동했으면 연간 한 6kg를 내는데 중간에 멈추다 말아서 했으니까 지금 한 6, 8kg 정도 모아놨지 않으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더 요번에 만들기 8,000개의 그렇죠. 8,000개 연료병 사용 후 연료병을 하고 재처리하기 있는 건 위한 아니냐. 준비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북핵 외교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는데 이번 박 대통령의 북핵 외교를 좀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물론 결과를 봐야 알지만 현재 자리에 가가는 이렇게 성공적인 정상회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일본과 앉아가 양자 정상회담 다 하고 또 한미중, 한미일 필요한 조치도 또 다 했고 또 중국에게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 좀 더 진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미국과는 더 강한 결속을 했고 일본과는 얼굴도 마주 보기 싫은데 어쨌든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래도 같이 앉아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외교적인 성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의 지금 선거에 가려서 좀 안보 문제가 좀 가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